오늘은 ETF 연구소 핵심 프로젝트 중에 그동안 문의가 가장 많았던 고배당 ETF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할 재료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3%와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SCHD의 국내 버전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그 상품에서 배당률을 높인 종목입니다. 작년 6월에 상장해서 벌써 8개월이 흘렀네요. 이제 분석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으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TF 특징부터 짚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장의 대표 ETF인 SCHD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커버드 콜 전략으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대세죠.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입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ETF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기업을 담고 있는가죠? SCHD 기업 선정 기준 4단계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리츠 기업을 제외합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이슈가 있는데 다행이네요. 두 번째 단계는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을 추리고 5년 이상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을 선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무적인 안정성 검사로 다양한 항목으로 나눠 점수를 측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단계에서 측정한 점수 기준으로 놓은 점수 순으로 100개 기업을 추려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뽑힌 10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투자할 때는 종목당 비중이 4%가 넘지 않게 하고 섹터별로 25% 이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ETF 투자기업 탑10을 보면 브로드컴, 에브비, 머크, 홈디포, 암젠, 버라이즌, 쉐브론, TXN, 시스코 시스템, 코카콜라입니다. 투자 비중이 4%가 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이 가장 크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죠. SCHD 자산 규모는 53빌리언 달러이고 총보수는 0.06%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SCHD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 버전이 나왔기 때문이니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섹터 구성을 살펴볼게요. 헬스케어 산업 금융 섹터의 비중이 16%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 섹터의 비중은 12.8%로 낮은 편인데요. 작년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SCHD에 투자할 때 자산 배분 차원으로 성장주를 별도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CHD의 배당 내역을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2012년부터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왔습니다. 한 해도 배당이 감소한 적이 없죠. 2012년 한 주당 배당금이 0.8달러였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2.7달러가 됐습니다. 배당금이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2012년에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33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투자금을 늘리지 않아도 배당금 인상만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배당 성장 ETF인 SCHD가 사랑받는 겁니다. SCHD를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버전으로 넘어올게요. 국내 상장된 SCHD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부릅니다. 세계 운용사에서 출시했는데요. 타이거, 에이스, 솔입니다. 그 중에 타이거가 커버드 콜 상품을 2개 더 출시했죠. 3%와 7%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기존의 커버드콜 상품은 100% 활용해 주가가 망가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배당금을 받았었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타이거는 옵션 매도의 비중을 조절하는데요. 15% 내외로 조절해 기존 배당률에 추가로 3%를 얻는 방식과 40% 내외로 조절해 추가로 7%의 배당률을 더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배당률로 보면 7%와 10%가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배당률입니다. 커버드 콜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SCHD의 지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됩니다. 커버드 콜은 그 중에 15%에서 40% 정도를 배당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단, SCHD의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 개의 ETF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총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총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수 수수료입니다. 운용사에서는 총보수만 이야기하는데요. 직접 투자하는 우리는 그 밖에 다른 비용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비용을 합하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13%입니다.
프리미엄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플러스 3% 프리미엄의 총 비용은 0.69%이고 플러스 7% 프리미엄은 0.64%입니다.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자산 규모로 보면 플러스 7% 프리미엄이 더 높기 때문에 총 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미엄 상품은 배당률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총 비용이 0.5% 정도 더 높게 나온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배당 지급 내역을 살펴볼게요. ETF마다 배당금을 보면 꾸준히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7% 프리미엄 상품은 한 주당 90원 정도 매달 지급하고 있네요. 안정적인 모습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현재까지 7번의 배당금이 지급됐는데요. 총 배당금을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32원, 397원, 618원인데요. 여기서 12개월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398원, 681원, 1059원이 됩니다. 이를 현재 주가로 나누면 배당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3.7%이고 플러스 3% 프리미엄은 6.5%이고 플러스 7% 프리미엄은 10.5%입니다. 대략 프리미엄 수치만큼 배당금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네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익률을 체크해 볼게요. 현재 주가를 보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860원이고 플러스 3% 프리미엄은 1515원이고 플러스 7% 프리미엄은 1100원입니다. 세 종목 모두 만원으로 상장했으니 수익률을 바로 알 수 있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8.6% 상승했는데 플러스 7% 프리미엄은 1%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함께 놓고 총 수익을 비교해 볼게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6.6%로 가장 높고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12%로 가장 낮습니다. 1년 기준으로 4.6%나 차이가 나네요. 그 대신 매달 받는 배당금이 더 많았죠. 당장의 높은 배당금과 미래의 수익률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장점은 배당 성장과 고배당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고 높은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요. 총 비용이 다소 높고 주가 상승에 대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근에 커버드콜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검증된 전략이라고 보기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죠.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장단점이 명확한 종목이죠.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기보다 다양한 종목을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영상은 수수료 비교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미국 대표 ETF들의 국내 운용사 수수료를 비교해 볼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ETF 연구소장 수페였습니다.